이상한 남자가 비 오는 이 섬에 나타났습니다. 다시는 제 인생에 사랑이 없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마치 이 바다가 저를 위해 데려온 사람 같아요. 의심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떨리는 마음을 따라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새벽 5시, 섬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순간, 저는 호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봅니다. 손에 든 커피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차가운 공기와 만나 작은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것, 숨기고 싶은 것, 혹은 아직 만나지 못한 누군가를. 저도 그랬으니까요. 3년 전 이 섬에 처음 왔을 때 저는 도망치듯 왔습니다. 서울에서의 삶, 결혼 생활,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바다는 거짓말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결국 모든 건 해변에 닿게 되어 있으니까요. 진실도 거짓도 사랑도 모든 게 첫 페리가 도착하나 봅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장기 투숙 예약. 이름은 강도연. 사진작가라고 하셨죠. 체크아웃 날짜는 미정. 예약 메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찾는 걸 찾을 때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찾는 게 어쩌면 저와 관련된 거라는 걸. 부두까지는 차로 10분입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합니다. 섬의 아침은 항상 이렇게 신비롭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습니다. 페리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신 남자분이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검은색 코트, 목도리.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걸까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바다가 제 심장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낯선 남자가 아니라 오래전 꿈속에서 기다리던 이름 없는 얼굴 같았다. 혹시 바다의 집 호텔 분이신가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합니다. 그 안에 뭔가 그리움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도연 님이시죠? 저는 이 호텔을 운영하는 은주입니다. 그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분도 멈칫하셨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렌즈를 통해 저를 보시다가 멈추셨습니다. 찍지는 않으셨지만 그 시선이 뜨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업병입니다. 괜찮습니다. 사진작가시라고 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호텔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아름다운 곳이네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반했습니다. 이 섬에 3년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 너처럼. 나처럼이라는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이 사람도 뭔가를 두고 온 사람입니다. 저처럼 도착했습니다. 바다의 집입니다. 정말 바다가 보이네요. 우리 호텔은 작습니다. 객실이 5개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방에서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수영장 끝이 바다와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곳. 호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입니다. 언니, 손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호텔 매니저 순복입니다. 순복이가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순복이는 제 유일한 직원이자 친구입니다. 이 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친구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처를 가진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연입니다. 장기 투숙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체크아웃 날짜가 미정이시네요. 네. 얼마나 머물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세요? 찾는 게 있어서입니다. 뭘 찾으시는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잠깐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당신이 그 답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보가 502로 안내해드려. 바다뷰가 제일 좋은 방입니다. 그분이 계단을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삶에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 파도가 밀려오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입니다. 저는 호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텔 1층에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차를 내리고 가끔 간단한 디저트도 만듭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책을 읽습니다. 요즘은 시집을 읽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구절을 발견하면 노트에 적어둡니다. 도연 씨입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진지한 표정으로 서 계십니다. 산책 다녀오셨나 봐요. 섬은 어떠셨어요? 아름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메리카노로. 커피를 내리면서 슬쩍 그분을 봤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면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그분을 봤더니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으신 겁니다. 지금 절 찍으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분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너무 완벽한 순간이어서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빛입니다. 당신 옆에 있던 빛이 제가 10년간 찾던 빛이었습니다. 그분이 카메라 화면을 돌려서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미소 짓는 제 모습,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 옆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니, 그 빛 속에 제가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빛을 찍으신 거군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분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렌즈가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여기 두고 갈게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더 있으면 제 얼굴이 빨개지는 게 들킬 것 같았습니다. 순복이가 주방에서 나오더니 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언니 얼굴 왜 그래요? 완전 빨개졌는데. 아니야, 더워서 그래. 지금 가을인데요. 어머 설마.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렐 수 있다니.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 시간에 해변을 걷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니까요. 오늘은 달이 참 밝습니다. 보름달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혼자 걷다 보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일들,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오늘은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밤 산책하시는 겁니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연 씨였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에 걷습니다. 도연 씨는요? 잠이 안 와서입니다. 새로운 곳에 오면 항상 그렇습니다. 그분이 제 옆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우리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섬의 매력이에요. 서울에서는 시간에 쫓겨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우리는 걸었습니다. 말없이 바닷길을 걷다 보니 달빛이 파도 위에 부서져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발목을 덮쳤다.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나. 조심하세요.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세게 붙잡고 그대로 품에 안기듯 당겨졌습니다. 가슴이 그의 가슴에 닿았고 두근거림이 내 심장인지 그의 심장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팔뚝에 닿은 힘, 단단한 가슴팍,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내 몸이 순간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아내리듯 힘이 빠졌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 파도는 익숙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직 내 허리를 붙잡고 있었죠.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고 그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 온몸이 떨렸어요. 아직 놓고 싶지 않은데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달빛과 파도 사이 처음 보는 남자에게 몸을 맡겼네요. 강인하고 남자다운 턱을 강조하는 거뭇거뭇한 수염. 큼직하고 감각적인 턱을 가진 아주 근사한 남자. 그런 부적절한 생각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우리를 휘감아 안으며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숙소로 가는 길에 살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손길은 우연한 파도였을까? 아니면 필연의 끌림이었을까? 나는 의심과 설렘 사이에서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방에 들어와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놓고 싶지 않다고? 이상합니다. 하루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안 믿었습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게,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이 느낌은 뭘까요?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고 몇 년 동안이나 맛보지 못했던 강렬한 키스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어떡하죠?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커피를 손에 들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바다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혹시 어제 저 손님이랑 산책했다며? 그냥 우연히 마주쳤어. 언니 얼굴 좀 봐요. 완전 빨개졌는데. 사실 순복이 말이 맞습니다. 제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녹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 메뉴는 샌드위치와 과일 그리고 각 구운 스콘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현 씨는 안 보이십니다. 조식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도현 씨입니다. 머리가 약간 헝클어진 채로 내려왔습니다. 그도 잠을 설친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앉으세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섬이 낯설어서 그러셨나 봐요. 낯설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의미심장하게 저를 보셨습니다. 샌드위치를 접시에 담아 가져다 드렸습니다. 커피도 새로 내렸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분의 미소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또 그 느낌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언니, 주방 좀 와봐요. 주방에 가보니 순복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표정 좀 봐요.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 얼굴이에요. 무슨 소리야? 사랑은 원래 한순간이잖아요. 첫눈에 반하는 거. 언니도 드디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 손님 진짜 멋있던데요. 카메라 드는 모습도 프로페셔널하고 뭔가 조용한데 카리스마 있고 얼굴도 완전 영화배우 같지 않았어요. 순보가. 그나저나 언니 저 손님, 분위기 있지 않아요? 뭔가 조용한데 존재감 확실하고. 서울에서 온 분들 많이 봤지만 저렇게 예의 바르면서도 멋있는 분은 처음이에요. 첫눈에 반하다. 정말 그런 걸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호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도연 씨 같았습니다. 민경이가 들어왔습니다. 부두 카페 주인이자 제 친구입니다. 야, 너 어젯밤에 남자랑 해변 걷던데? 누구야? 호텔 손님이야. 손잡고 걷던데? 그건 파도가 와서. 너 표정 봐. 완전 설레는 표정이잖아. 정말 그럴까요? 그분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 호텔 테라스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차를 한 잔 내려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차 한 잔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분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왜 섬에 계십니까? 저도 당신처럼 뭔가를 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찾았고요. 뭘 찾으셨는데요? 나 자신이에요. 그럼 저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신과처럼.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요.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랑이라는 거 정말 있을까요? 운명적인 사랑이 존재할까요? 저는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말로 있습니다. 파트 2 비밀 연애 마이너스 사랑의 선택. 도연 씨가 오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바다를 보고 저녁에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파도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새로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재훈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출장차 왔습니다. 재훈 씨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진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손님이 오셨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유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유진 씨는 재훈 씨와 모르는 사이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순복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두 사람. 뭔가 이상해요. 아까 로비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재훈 씨 표정이.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지켜봐 주자. 그날 저녁 도연 씨와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훈 씨와 유진 씨가 테라스에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았지만 계속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저 두 사람. 연인 같은데요. 그렇게 보입니까? 렌즈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저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 보는 눈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재훈 씨가 먼저 일어나
유진 씨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라도 보고 싶었어. 바보같이 왜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들은 호텔 카페 구석진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순복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불륜 아니에요. 아직은 몰라. 사람의 사정은 겉으로만 보면 안 돼. 밤이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재훈 씨와 유진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만이라도 부부처럼 지내자.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잖아. 그게 더 잔인한 거 알아? 이렇게 행복해봤다가 돌아가면 난 어떻게 살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복이가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여자 마음 알 것 같아요. 내 남편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내 친구랑이었어요. 우리 순복이, 저는 순복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언니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나쁜 사람들 같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때 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혼자 바닷가를 걷고 계셨습니다. 유진 씨, 같이 걸으셔도 될까요? 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썰물 때 드러나는 바닷길이었습니다. 파도에 씻긴 돌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 나쁜 여자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부남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유진 씨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대학 때 만났어요. 재훈이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근데 집안 압력으로 돈 많은 집 여자와 결혼했어요. 저는 그걸 이해했어요. 그 사람 입장도 힘들었을 테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 부인은 외국으로 공부하러 간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남자는 본가 어머니의 반대로 이혼을 못하고 있어요. 여자 집이 재력가 집안이거든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기다려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좋아서 매달리고 있죠. 유진 씨, 저도 알아요. 제가 나쁜 여자고 바보 같다는 거. 근데 사장님, 사랑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유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눈물을 말렸습니다. 나쁘다고 생각하면서도 못 놓는 게 사랑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자격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유진 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파도에 씻긴 돌 하나를 주었습니다. 둥글고 매끈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 보여요? 원래는 날카로웠을 거예요. 근데 파도에 씻기고 씻겨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아픔도 그래요. 계속 씻겨야 해요. 숨어서 사랑하는 건 돌을 파도에서 꺼내놓는 거예요. 그럼 날카로운 채로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실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진실되게 선택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구분하세요. 버려야 할 것이요? 숨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행동하죠. 버려야 할 자존심을 지키고 지켜야 할 사람을 버립니다. 유진 씨가 돌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 씨와 유진 씨가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순복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다려봐. 두 사람은 성숙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많이 힘들고 아프겠지만 재훈 씨와 유진 씨는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도연 씨도 제 옆에 와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실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유진 씨가 일어났습니다. 재훈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유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요. 뭘? 이렇게 숨어서 만나는 거. 나도 오빠도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 잘 참아왔잖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재훈은 절규하듯 말합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제대로 해요. 와이프에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 물어보고 어머니를 설득해요. 이혼하고 당당하게 만나요. 나도 재훈 씨의 이런 태도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소중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알아요. 근데 이렇게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떳떳한 게 나아요. 숨어서 만나는 사랑은 결국 나를 지우는 일이더라고요. 유진 씨가 손에 쥐고 있던 돌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파도에 씻긴 그 돌을 오빠, 우리도 이 돌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날카롭지만 언젠가는 부드러워질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은 눈물을 흘립니다. 미안하지 마요. 사랑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재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유진 씨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잡았습니다. 사랑은 옳고 그름으로 재단되지 않았다. 단지 버텨야 할 고통과 견뎌야 할 시간만 남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 씨와 유진 씨가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따로따로. 사장님 감사했어요. 사장님 말씀대로 당당한 사랑하려고요. 행복하세요. 온전하게. 유진 씨가 호텔을 나갔습니다. 1시간 후 재훈 씨도 나가셨습니다. 순복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잘 될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된 선택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파도는 돌을 씻습니다. 날카로운 것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진실 속에서 씻기고 씻겨야 부드러워집니다.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지는 데는 수많은 파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그럴 것이다. 지금은 아프지만 언젠가 부드러워질 날이 올 것이다. 파트 3. 비 오는 밤의 수영장.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섬의 밤비는 특별합니다.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내립니다. 마치 하늘이 바다에게 속삭이듯이. 손님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고요합니다. 순복이도 데스크 정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 좋습니다. 비 오는 밤 아무도 없는 옥상 수영장.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수영장 물과 차가운 빗물이 만났습니다. 모순적이지만 완벽한 조화입니다. 물속에서 몸은 가벼워지고 심장은 오히려 무겁게 뛰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상처도 후회도 그냥 지금 이 순간, 물과 비와 밤이 저를 감싸는 이 순간. 서울에서 살 때는 이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남편의 기대, 시댁의 시선, 주변의 평가,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전히 저 자신입니다. 수영장 끝까지 헤엄쳤습니다. 인피니티 엣지. 여기 서면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가 사라집니다. 수영장과 바다, 하늘과 물, 저와 세상의 경계가. 비가 조금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섬에 남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이런 자유, 이런 평화, 이런 온전함. 뜨거운 물과 차가운 빗줄기가 내 몸 위에서 충돌하며
모든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나는 수영장 난간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어요. 그때 시선이 느껴졌죠요. 도연 씨, 그도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젖은 어깨로 나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쳤지만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이 들켜버린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고 손끝이 내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수영장 물보다 더 크게 요동쳤어요. 그는 내 어깨 위로 떨어진 빗방울을 닦아내듯 손을 얹었습니다.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처럼 묘한 흥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단단해지면서 긴장되었어요. 그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요.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안아도 될까요? 내 입술이 떨렸지만 고개는 이미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숨에 내 앞에 와서 두 팔로 나를 감쌌습니다. 그의 가슴팍은 단단했고 비와 물에 젖은 내 몸을 그가 감싸 안자 차가움 대신 이상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뜨거웠어요. 허리를 움켜쥔 채 나의 맨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혀 그의 어깨를 붙잡았고 그의 단단한 근육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따뜻해요. 은주 씨, 제 곁에 있어 주세요. 그의 숨결이 귓불을 스치자 온몸이 전율했고 내 손이 본능처럼 그의 젖은 목덜미를 감싸 올랐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저의 가슴을 압박하며 그의 혀가 나의 온몸을 태웠고 번개가 치는 순간처럼 세상이 멈추고 오직 심장만 뛰었습니다. 빗물이 입술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내 허리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죠. 나의 젖은 몸은 그의 단단한 몸에 완전히 밀착되었어요. 숨소리가 엉켜 더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를 향해서 더 뜨겁게 몸을 밀어붙이는데 그가 나의 엉덩이를 안고 힘차게 몸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서 등으로 다시 어깨로 올라올 때마다 내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습니다. 그의 손이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다. 떨림을 달래는 듯, 쓰다듬는 듯. 나는 그 품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온 듯이 은주 씨, 놓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빗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고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두려움 대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당신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가 나의 입술을 향해 고개를 숙이자 나는 팔을 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온몸을 맡겼다. 비는 우리 위로 쏟아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그의 손이 그녀의 맨살 등을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단단히 끌어안았다. 흥분한 그의 아랫도리가 강렬하게 다가왔다.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비 오는 밤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한참 후 그가 나를 안고 테이블로 향했다. 여기. 자주 오십니까? 비 오는 날마다요. 손님들은 비 오는 날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제 시간이 됩니다. 도연 씨도 비 내리는 날 수영 좋아하시나요? 잠이 안 와서요. 비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왔더니 당신이 있더군요. 은주 씨,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이곳에 오기 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아닌 모습으로 살았죠. 네. 남편의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주변의 기대에 맞춰서 정작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걸 알았어요. 회사 동료였어요. 저보다 어리고 예쁘고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힘드셨겠습니다. 지옥이었죠. 분노, 원망, 그러다 나중에는 자책,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제가 재미없어서, 제가 매력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며 1년을 더 버텼어요. 빗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그 사람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섬에 오신 겁니까? 네. 이혼하고 모든 걸 정리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 인연, 기억들. 그리고 이 섬에 왔어요.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이가 제 손을 잡더니 손바닥에 입술을 묻었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격한 감정 앞에서 나는 뼈마디가 녹아드는 듯 싶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용기였을까요? 저는 도망친 것 같았는데. 도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시 살기 위해 떠난 겁니다. 당신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도연 씨는요? 왜 이곳에 오셨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사진작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습니다. 작품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광고, 상업, 돈. 제가 찍고 싶은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걸 찍었습니다. 제 작품이 아니라 남의 요구를 채우는 작업. 그분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떠난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일에만 빠져 있었으니까. 정작 중요한 사람을 놓쳤습니다. 후회하세요? 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만 이제는 그게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는 사랑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분이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섬에 왔습니다. 진짜 제가 찍고 싶은 걸 찾기 위해서. 제가 누군지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셨어요? 찾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분의 손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보면 제가 찍고 싶던 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짜 표정. 꾸미지 않은 순간.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 당신 안에 그게 다 있습니다. 도연 씨, 은주 씨. 저는 당신이 이 섬에서 사는 방식이 부럽습니다. 온전히 자신으로 사는 것. 남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르는 것.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섬에서 혼자. 지금은요? 지금은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순복이도 있고, 이 바다도 있고,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있어요. 이렇게.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요. 오랫동안 혼자였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짜로는 혼자였습니다. 지금은 당신과 함께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거친 파도에 떠밀리던 배가 모래에 닿아 멈추는 느낌. 내일도 같이 수영하시겠어요? 같이요? 네. 비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질 무렵이 제일 예뻐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 때 좋습니다. 우리 같이 있어요. 우리는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빗속에서, 밤 공기 속에서 은주 씨, 저와 시간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테이블을 돌아서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빗소리 속에서 안아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안았습니다. 흥분한 그의 아래가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몸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비는 우리의 두려움을 씻어내리고 달빛은 우리의 망설임을 비추었다. 그 순간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해졌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라는 음악을. 그 남자의 손이 천천히 저를 놓았습니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추우실 텐데. 조금만 더. 가지 마세요. 이대로 조금만 더 있어요.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 오로지 그를 느끼고 싶어서 그를 향해서 더 뜨겁게 몸을 밀어붙였다. 그의 단단한 근육을 더듬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한참 후 그가 나를 안고 선베드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영장 너머로 보이는 밤바다. 어둡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은주 씨, 저 이 섬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 얼마나요? 당신이 허락하는 한 영원히요. 영원히. 그 단어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그럼 영원히 함께해요. 이리 와요. 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울리고 그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나를 끌어안과 자신의 단단한 몸에 밀어붙이더니 고개를 숙여 나의 귓볼 뒤 예민한 살갗에 입술을 눌렀습니다. 그가 더 깊이 키스하자 나의 몸속 깊은 곳에서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내 입술이 그의 온기에 녹으며 심장이 바다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운명처럼, 파도처럼, 빗방울처럼 자연스럽게 시작된 사랑은 파도였다. 멀리 물러났다 다시 다가오고 때로는 거칠지만 결국은 품어내는. 우리는 그 파도 앞에 선 두 사람, 두려움 대신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03호. 그분의 방. 방 안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카메라들. 여러 대의 카메라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많네요. 각각 다른 용도예요. 풍경용, 인물용, 접사용. 요즘은 무엇을 찍으십니까? 당신이요. 제 얼굴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보여줄게요. 거기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 모습, 카페에서 웃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생각에 잠긴 모습, 손님과 대화하는 모습. 이게 다 저예요? 네. 제가 이 섬에서 찍은 거의 모든 사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찍으셨어요? 아름다워서요. 당신의 모든 순간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분이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사랑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고 없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섬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찾아옵니다. 저는 나 자신을 찾았고 도연 씨는 저를 찾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요? 수많은 우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필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섬에 닿다. 그 섬은 지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안식처, 치유의 공간, 그리고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도연 씨와 우리는 서로의 섬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머물 것입니다. 이상한 남자가 이 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대신 믿음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과거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랑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손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도연 씨의 과거가 이 섬을 찾아올 때 우리의 사랑은 어떤 파도도 견딜 수 있을까요? 엔딩곡 이문세 마이너스 알 수 없는 인생.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이 노래처럼 은주도 사랑에 대해 다시 묻기 시작했습니다. 시즌 2에서 계속됩니다. 새로운 투숙객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재혼 가족의 갈등, 마지막 여행을 떠난 첫사랑 신부님을 떠나보낸, 그리고 도연 씨의 과거가 섬을 찾아옵니다. 은주와 도연의 사랑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어떤 파도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황혼의 사랑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황혼의 사랑이 있기를 바래요. 마지막 사랑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